자, 여러분 이제 형용사의 종류 총 9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6가지 했어요. 6가지. 그다음에 7, 8, 9번째를 이제 해볼 텐데요. 이 3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그 형용사절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즉 7번째지만 형용사절에서는 첫 번째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또 얘기하지만 뒤에 본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또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순이 많이 달라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만났던 그 긴 생머리의 아름다운 여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거든.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뭐예요? 집에 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긴 생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그 여자죠. 그죠? 그런데 그 여자를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밤에 집에 오는 길에 만났던 긴 생머리에 뭐 이런 걸로 되게 길잖아. 근데 우리말은 이 긴 말을요. 아무리 길어도 그 여자 앞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 오는 길에 만났던 그 긴 머리에 그 긴 생머리에 전부 다 형용사예요. 전부 다 통째로 다 형용사예요. 그 여자, 그 생머리에 여자라는 명사를 앞에서 다 꾸며준다고. 우리말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요. 내가 어렸을 때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이란 형용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가수, 명사를 뒤에 얘기를 한다. 우리말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영어는 어떻게 가느냐? 내가 어렸을 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라는 긴 형용사가 너무 길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고 뒤로 보내. 누가? 그랬을 때 한마디로 하면은 그 가수가. 그래서 그 가수, the singer부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가수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린 시절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란 말이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확 바뀌어야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순서가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에 의해서 바꿔드리는 게 이 시크릿 그래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9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정리는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이해한다 하는 걸로 보시고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본문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The picture that has been shown at the gallery is going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좀 어려워졌죠? 이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이유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문장이 좀 어려워져요. 자, 관계대명사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죠. 대시라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일단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뭐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That has been shown 했으니까 has been shown 했으면 뭐예요? 현재 완료가 들어있고 be shown 했으니까 수동태가 들어가 있지. 보여져 왔다예요. 근데 대시 붙어갖고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그 그림 어떤 이게 궁금하니까 뭘로 해석이 돼요? 보여져 왔다가 아니라 보여져 왔더니로 바뀌겠죠. 보여져 왔더니라는 말이 그림을 수식을 해주고 있잖아. 꾸며주고 있잖아. 좀 어렵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이 뒤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이 picture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보여져 왔어요? At the gallery. 갤러리에서 보여져 왔던, 전시되어 왔던 그 그림이 어쨌다고 is going to be moved. 뭐예요? 옮겨질 예정입니다. 옮겨질 거예요.
그죠? 어디로? To another place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해 보면 그 갤러리에서 보여져 왔던, 전시되어 왔던 그 그림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돼요. 됐죠?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절을, 즉, 이 초록색 부분, 이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불러요. 왜 절이에요? 여기에 동사가 있고, 여기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주어는 아니지만,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서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동사만 있어도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 긴 절이요. pictur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어디에서? 뒤에서. 왜 뒤에서? 기니까. 짧으면 앞에서 꾸며주면 되죠. The beautiful picture. 이렇게. 근데 그 전시장에서 그 갤러리에서 전시되어 왔던, 그죠? 이렇게 가면 전시되어 온이란 말은 기니까 picture 뒤에서 꾸며주고 있구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얘도 형용사겠죠. 명사 꾸며주면 다 형용사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관계대명사 절은 보어로 쓰일 수 있을까요? 보어로는 안 돼요. 원래 형용사는 보어도 가능하잖아. 근데 보어로는 쓰이지 않아요. 비동사 뒤에 쓰이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만 하느냐? 명사를 수식만 하는데 앞에서도 못해. 왜? 기니까. 그죠? 뒤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보어로는 쓰이지 못해요. 그런데 앞뒤에서 명사 수식하는 것 중에서도 뒤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구조가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렇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the picture is going to be moved. 그 그림이 옮겨질 거라는 거구나. 어떤 그림? 갤러리에서 전시되어 온 그림. 그래서 형용사가 좀 기니까 이렇게 영어는 뒤로 확 보내는구나.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의 용법을 하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라는 애가 또 있어요. 관계부사. 좀 다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라는 애가 뭔지 몰라도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형용사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The state, 그 주죠. 주. 미국에 있는 주예요. 그죠? 그 주. 어떤 주예요? Where I used to learn English.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곤 했다. 이거를 where를 다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영어를 공부하곤 했던으로 바뀐다. 왜? 그 주 그랬을 때 무슨 주, 어떤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곤 했던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영어를 공부하곤 했던 굉장히 길죠? 기니까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데 어떤 주냐? 내가 영어를 공부하곤 했던 그 주가 이제 어쨌다고? was California. 캘리포니아였어요. 됐죠? 이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죠. 원래는 the state was California 이거죠. 그 주는 캘리포니아였어. 요건데요. 그 주는 그래 놓고서 그 주를 조금 꾸며주는 내용을 이렇게 형용사를 이 전체가 다 형용사인 거 아시겠죠? 명사 뒤에서 수식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되셨나요? 자, 요때 요 where를요 우리가 관계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쓰여 있는 절 그러면 관계부사절.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부사절이란 애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동격의 대절이라고 또 유명한 애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격의 대절도 형용사 역할을 해요. 자, 보세요. The opinion, 그 주장이죠. 어떤 주장이야? That he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그가 책임이 있다. 어디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는 문장이 왔는데 대시 딱 들어와갖고 어떻게 돼요? 궁금한 거대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 주장 그랬으니까 어떤 주장 어떤 이 궁금하죠? 어떤 그랬을 때 그가 책임 있다는 주장 이렇게 바뀌겠죠. 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 굉장히 길죠. 주장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앞에 형용사가 우리말은 굉장히 길어요. 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게 전부 다 통으로 형용사라고.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길면 뒤로 보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장.
어떤 주장? 그가 책임 있다는 주장. 어디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그 주장이 어쨌다고? was denied. 여기가 서술어죠. 그죠? 거절됐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또는 부인되었습니다. 그죠? deni가 부인하다, 거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reject 당했다는 얘기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주장 펴지 마. 이거죠. 자, 이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시 포함이 되어 있는 요 절이 있죠. 그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절이 opinion을 꾸며주고 있다고. 이 절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동격의 대시라고 불러요. 비슷비슷해 보이죠? 관계 대명사네, 관계 부사네, 관계 동격의 대시네 다 비슷비슷해 보여. 근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서 할 텐데 외국에서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토플을 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혹은 대학까지 다니다가 한국의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영어는 아주 플루언트예요. 아주 유창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동격에 대한 이런 거를 잘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하지는 않은 거예요. 글을 쓰거나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문법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미국 애들이 말하는 거 경험으로만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론이 부족한 거예요. 이론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습관으로 영어를 써요. 잘못된 습관이 든 거면 계속 잘못된 습관대로 잘못 영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요, 자기 영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일상적으로 문법도 틀리면 어때? 다 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법 다 맞게 쓰나요? 틀리게 말하면서 다 의사소통 되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시험을 보잖아요. 토플 시험을 보잖아요. 토플 시험을 봐서 그 점수로 이제 한국 대학을 들어가거든. 토플 시험이 당락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 시험을 볼 때 목표가 뭐다? 그냥 한국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은 뭐죠? 뛰어나야만 돼. 남들보다 잘해야 돼. 한국 사람도 대학에 가려 그러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한국말만 한다고 다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이 해외 재외 국민이라든지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갈 때 보는 토플 시험에서도 점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스피킹, 라이팅이 반이잖아, 점수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하면요, 글을 썼는데, 라이팅을 썼는데 점수가 조금씩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대, 고대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높은 학교인데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에 와서 연고대를 가려 그러면요, 토플을 거의 만점을 받아야 돼. 틀리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조금씩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팅에서 한 1, 2점 깎여. 스피킹에서 한 3, 4점 깎여요. 그러면 총점에서 한 4, 5점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고대 못 가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궁금한, 내가 글 잘 썼는데,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도 나 얼마나 잘하는데, 왜 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죠. 그 친구들은 연고대 같이 좋은 학교를 못 간단 말이에요. 지방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억울한 거지, 부모님은. 왜냐면 큰 돈 들여갖고 외국에 보내갖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갖고 공부를 시켰는데 한국에 왔더니 지방대 간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갑갑한 일이지,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정확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죠? 이런 거 몰라도 일상생활 하는 아무 지장 없어.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난 완벽해야 되거든. 그래서 연고대 가는 학생들의 토플 점수를 보면은 토플 점수 만점이 120점이거든요. 120점에서 120점 맞아 그냥. 119점, 120점 맞아요. 근데 115점 맞잖아? 그러면은 연고대 못 가요.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이니까. 그럼 120점 많은 애들은 뭐냐? 걔네들이나 만점 못 맞는 애들이나 똑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봐서 다 잘하지. 그러나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더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한테 그냥 영어로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 이거 하세요 하고 하는 강의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많은 강의들이 일상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그거 해서 뭐에다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죠. 영어 공부를 할 때는요, 1등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1등 하려면 퍼펙트 해야 돼요. 완전해야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 돼요. 관계, 대명사건, 부사건 그런 걸 알아야 영어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영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영어 해가지고는 앞설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취미생활로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영어를 이왕 하실 때는 잘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주 유창하게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셔야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어휴 야 영어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야 그 부서에 미스터 김 불러. 걔 영어 똥차게 해. 미국 애들도 세상에 걔 영어는 퍼펙트하다 그래. 이 정도 돼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메일 조금씩 쓰고 그냥 엉터리 영어로 막 쭈삣쭈삣 말하고 그 정도까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서 통역을 하고 그거 하겠어요. 그쯤 돼야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닷컴에서 강의하는 영어는요, 그냥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국 사람 만나면 인사라도 좀 나눠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인사 나눠서 뭐 하려고? 차라리 통역 하나 사가지고 대동해가지고 하시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에서는 영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무료로, 그것도 게다가 무료로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그런 의도를 좀 아시고요. 아이고 좀 힘든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드셔도 선생님이 일단 9가지 형용사 형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또 보고 오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열심히 공부 더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이렇게 많아 형용사가 세상에 9개야. 아우 짜증나. 내가 지금 내 여자친구 생일도 못 외우는데 내가 이딴 걸 해야 돼? 라는 마음을 먹으시면요, That's okay. It's up to you. Okay? 그럼 좋아요. 그러나 however, you have to know that you will never become the top of the world or top of Korea. 한국 사람들 중에서 탑은 못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이 강의는 큰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쓸모없는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탑이 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는 진짜 우와 내가 도봉구에서 내가 최고야. 이 정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영어는 최고야. 내가 미국에서 온 유학파보다 내가 말은 좀 덜 해도 내가 글 같은 거 쓰거나 뭐 문서 작성할 땐 내가 탑이야. 우리 사장님이 나만 찾아.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자신감도 생기고 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건 인간성은 좀 떨어지고 내가 술 잘 못 먹었고 회식은 잘 못 가도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미국 애들을 사기칠 수 정도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겠죠. 그게 confidence, pride, 자신감이에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뛰어날 수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또 잡설이었고요. 자, 동격의 대절까지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이 동격의 대절은요, opinion의 내용이죠. 같단 말이야. 두 가지가. 그 주장과 그가 책임이 있어. 야, 걔 책임이야. 라는 내용이 같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격 관계가 성립하고 그때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아닌 동격의 대를 써야 돼요.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를 또 할 거니까 그때 기대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총 9가지 동격의 대절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의 9가지 종류를요 한번 쭉 살펴봤는데 교재에 또 다 예문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셔갖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시크릿 그래머 강의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고, 이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나중에 다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9가지가 있어. 이 9가지가 이런 역할을 한대. 그죠?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죠? 9가지 종류가 보어라든지 명사를 앞뒤에서 수식하는 기능을 해.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파일에서 유닛 4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4가지 중요한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다 끝났고요. 부사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Don't go away. Come back, please. Okay? Come back to see me. Alright?